똑같은 상황을 우리 당이 이미 겪었어요. 사실 아시겠지만 그 탄핵 때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이야기가 이제 박 전 대통령 직접 뇌물 받은 게 없지 않느냐,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지 않느냐, 그래서 무죄다. 이 단순한 논리를 다들 믿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당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탄핵 기각될 거다. 이렇게 믿어서 그 당시 청와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헌법재판소로 올려라 차라리. 이제 당시 친박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로 가자 그랬어요. 근데 이제 그때도 컸던 게 삼자 뇌물이었단 말이죠. 근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예요. 본인이 돈 받은 거 없는데 뭔 죄가 있느냐.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지배적이다 보면 그 당은 망한다.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미리 사퇴를 했으면 보수 정당이 훨씬 나아졌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예. 당도 쪼개지지 않고 예. 새로운 활로를 찾았고 더 빨리 회복이 됐을 겁니다. 근데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은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놓고 이재명 대표가 체포는 안 됐지만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얘기하신 진중권 교수도 있고 한데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만약에 지금 10표만 더 있었으면 체포동의안 통과됐을 거거든요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이 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든지 이렇게 됐으면 총선 앞두고 정말 유리한 게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? 이재명 대표가 없어지면. 그 말이 아프지만 맞아요. 예.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없는 총선을 준비해야 된다, 대비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당 일부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. 차라리 한동훈 그 체포동의안 올리지 마라. 올리지 마라.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뭐 자꾸 이제 총선과 결부시켜서 말씀들 하시는데 총선이 내년 4월입니다. 사실은 대개 총선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대개 한 6개월 전쯤부터 각 당이 이제 총선 기획단 만들고 그다음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구성 어떻게 할 건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되거든요.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저는 총선과 관련해 갖고 이재명 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럼 이재명 없이 총선을 치를 수 있냐 걱정들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. 이재명 지금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함께 끌고 가갖고서 이분들도 이탈하지 않게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게 한 상태로 총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사퇴하거나 또 기소즉시 사퇴한다고 하면 그 후에 민주당이 겪을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.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요. 전당대회를 다시 연다고 했을 때 지금 언론에 거명된 몇몇 분들이 다시 전당대회 나온다? 그럼 이재명 당을 지지하는 당원과 지지자들과의 어떤 갈등이 그냥 아주 심각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죠, 사실은.